어머니의 어리광쟁이 이규조. 12월 14일은 겨울이었지만 따사로운 안개가 자욱이 낀 날이었다. 안개가 개이기 시작한 11시경 나는 애용하던 책과 점심 김밥으로 채워진 륙색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한 달 전쯤 시작한 중공군의 남침으로 피난민 남하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서울 북방의 개성에서도 피난민 행렬의 물결이 시작된 지도 한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떠나는 날을 배웅해 주시려 대문 앞에 서 계셨다. 나는 두어 서너 달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며 어서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때가 어머님 아버님과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언 70년이 흘렀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3개월 동안은 공포와 강압적인 수색과 연행, 살상이 자행되는 살벌한 나날이었다. 그러다 유엔군과 미군이 참전하고 미 공군의 출격이 시작되자 인민군의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인민군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남한 민간인의 강제 징발을 시작하였다. 가가호 기습 색출로 남자들이 강제 연행되고 연행 중에 처형도 비일비재했다. 정령층은 물론 키가 좀 큰 소년 또는 중년 남자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니 남자 있는 집은 어느 집이건 전전긍긍했다. 당시 우리 어머니도 군수품 운반책으로 개성에서 판문점을 거쳐 임진강에 이르는 왕복 백리노역에 몇 번인가 동원되셨다. 가족 생계를 맡으신 어머니의 역할은 그뿐만이 아니고 물건을 내다 팔아 그 돈으로 식구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셨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인민군 치하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던 어머니를 뒤로하고 나는 임진강을 향해 집을 나섰다. 남하 행렬은 줄을 잇고 있었다. 북한의 피난민들의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고 임진강에 이르러 피난민은 겹겹이 쌓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강을 위해 많은 인파가 얼키설키 엉킨 모습은 전쟁을 방불케 했고 서로 먼저 나룻배에 오르려고 하는 바람에 강변은 아수라장이었다. 철교 쪽에는 폭파되었다가 복구된 가교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마침 그 위로 후퇴하는 미군 차량이 줄을 이어 밀리는 통에 운 좋게도 학생 차림의 간곡한 내 부탁이 받아들여져서 나는 미군이 빼고 기찬 트럭 위로 끌어올려졌다. 그래서 문산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는데 이때 내 나이 19살을 막 넘긴 때였다.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는 완전히 단절된 험한 세상으로 홀로 내던져졌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 연세는 각각 51세와 49세로 어머니가 2살 연상이셨다. 미군 차로 새벽녘에 신천에 도착한 나는 도보로 서울 시내로 들어왔으나 시내는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학병에 지원한 나는 결국 부산 출양 제2훈련소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3주간의 기초훈련이 끝나자 동네 보충대를 거쳐 8주간의 포봉훈련을 위해 진해로 보내졌다. 여기서 다시 대구 포봉사령부로 이동 실탄 사격을 끝내고 4월 중순경에 중동부 전선으로 투입됐다. 진부, 설악, 가리봉 전투를 거쳐 소양강 앞 관대리에서 1951년 5월 18일에 한국전에 참전한 중공군에 의해 우리 한국군 3군단은 포위되었다. 친구 우종군을 포함한 소대병력은 중공군의 포로가 되고 나는 계속 평창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후퇴해야 했다.
다행히 본대에 도착하자 다음에는 양구전선에 투입되어 내근강 근처 문둥리까지 진격한 후 양구 예비대로 전출하여 입대 11개월 만에 휴가를 얻었다. 나는 수소문하여 강화도에 피난 중인 누님을 찾아갔다. 6월 하순께 어머니가 이곳에 다녀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아쉬움과 허탈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학병으로 입소하기 전 저녁 친구 우종이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을 잊을 수 없다. 조철 하나 처음 받아보는 술잔이 곁들여진 따뜻한 송별상이었다. 그런데 우종이는 중공군 포로가 되었으니 나는 출정한다고 따뜻한 송별이나 배웅도 받아보지 못한 채 11개월 만에 어머니 근황이라도 가까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생각하면 그때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서부전선의 한국군 1사단이 개성 지역을 수색작전권에 두고 있을 때 개성은 일종의 진공 상태여서 낮에는 아군, 저녁에는 인민군 세상이었다. 형님은 점령지역 선무공장에 참가한 부대에 소속돼 있었다. 그 부대가 개성 남부에 진입했을 때 아직 개성 북부 송악산 밑에 잠복해 있던 인민군 패잔병이 아침 미명을 기해 기습 공격을 감행해 많은 선무공작 대원이 사상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 작은 아들인 나의 생사를 모르는 어머니로서는 두 아들을 다 잃은 상태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큰 아들 시신마저 찾지 못할 경우 강화 앞바다에 몸을 던지겠노라고 하시며 집을 나섰다. 체증으로 속병을 앓아 기력이 쇠약한 상태였지만 그냥 주저앉아 계실 수만은 없었다. 나의 외숙모님을 설득 동반하여 강화를 떠나 개성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다. 구름다리를 지나 천여명 고개를 넘어 밭도랑에 쓰러져 있는 부상병들을 일일이 뒤지며 강릉골을 지나 영정포 쪽으로 60여리 길을 밤을 새우며 걸었다.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에 곰곳에 이르러 겨우 나룻배를 구해 강화 교동에 이를 수 있었다. 강화도로 피난 나와 있는 딸 내외를 수소문한 끝에 만나 큰 아들의 무사 기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왔지만 어머니는 집에 두고 온 남편과 딸들을 생각하고 하룻밤만을 겨우 지새우고는 60여리 길 개성 집으로 다시 향했다. TV 북한 프로그램에 비친 송악산을 본다. 그리운 송악산, 송도의 진산, 개성의 진산, 어머니와 같은 정겨운 산들이다. 이제는 북녘 땅이 되어 6.25의 상처로 학정과 수탈의 상흔을 감내하고 있구나. 그 수북했던 소나무 옷은 어이벗긴 채 그 풍성한 밤나무 숲은 어디로 가고 희끗희끗 앙상한 뼈대 바위만 드러내고 있는고. 그 품 안을 사랑하며 오가던 형제들은 다 어디 가고 향긋한 도라지 싱싱한 싱아는 모두 다 간 곳 없고 황폐한 마눌대 파에 처진 궁터만을 품에 안은 채 서 있구나. 나는 이렇게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다. 비록 19살 먹은 머스마였지만 6.25는 나를 일찍 젖떨어진 애기 모양 70년을 어머니 사랑에서 떼어놓아 어머니 사랑의 굶은 고아로 만들어 놓았다. 어머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영 채워지지 않은 채 멍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이 있다. 어느 날 아는 여학생이 날 찾아온 적이 있었다. 사랑채에서 함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여시고 다과상을 넣어주셨다. 여학생이 나를 찾아온 일도 처음이고 어머니께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자식을 배려하시는 마음, 나는 그때 정말 죄송하고도 고마웠다.
자식에게 벌써 배우자 규수가 찾아올 만큼 성장한 것을 기특해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신 것이리라. 그때 마침 베토벤의 로맨스 넘버 2의 감미로운 선율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8순이 넘어 어머니보다 더 나이든 자식이지만 나는 아직도 어머니의 어리광쟁이 아들이다.